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27회차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2, K리그2 2라운드 6경기를 분석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이 부천FC와 그 다음에 성남FC의 경기인데요. 부천은 이 3-4-3 닐슨 주니어 중심의 운영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남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새롭게 영입된 원톱 카릴 선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아직은 좀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안재준 선수의 성장세도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는데 반대로 왼쪽 윙으로 나왔던 송진규 선수는 조금 미흡한 모습이었죠. 이 중원에 새롭게 영입된 카지의 경기 운영 능력도 굉장히 돋보였고 이 슈팅력도 꽤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천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성남은 2부에서는 그래도 꽤나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하긴 했습니다.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를 했고 또 홈 경기였던 만큼 또 노련한 이종호가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를 잘하면서 공격 전개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이 정한민, 박지원 이 두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면서 활기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에너지가 좀 돋보이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다만 중앙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20세 이하 대회에 차출을 되면서 이 중앙 수비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 요소가 있죠. 부천은 수비력은 안정이 돼 있는데 관건은 이제 골 결정력입니다. 성남은 공격적인 운영을 하긴 했는데 상대가 너무 약한 안산이었죠. 그래서 성남이 승리했지만 상대가 너무 약체였고 부천이 이 탄탄한 수비력을 성남이 뚫어내긴 힘들 것 같아요. 성남 두 골 모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던 거죠. 성남 중앙 수비가 이 약한 고리가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천의 승, 그다음에 부천이 핸디를 받게 된다면 핸디부, 그다음에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에 이변을 일으켰던 충북 청주FC죠. 그리고 김천상무와 경기를 갔습니다. 청주는 3-4-3으로 나서면서 외국인 3인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전술로 나왔죠. 이 경기에 대한 점유는 내줬지만 역습 시도 시 외국인 3인방들이 주도를 하면서 역습이 굉장히 간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원균, 이한샘이 1부 리그를 경험했던 수비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경험치도 수비 라인에 뒀죠. 중원에서 이 호주 출신 이 미드필더 피터의 활동량과 운영 능력, 공격 가담도 굉장히 뛰어나 보였습니다. 외국인 앞세운 역습은 굉장히 합격점이었던 1라운드 경기였죠. 김천은 이 호화 멤버로 확실히 2부에서는 조금 한 수 위의 경기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현 선수 2부에서는 확실히 상대 수비수들 상대로 굉장히 먹히는 스타일이었고 후반 상대 압박에 좀 흔들리는 경기력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권창훈이라든가 교체 투입 후에 경기력이 회복을 하면서 결국 역전승을 거뒀죠. 근데 아직 K리그2 1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경기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습으로 개막전에서 이변을 보인 이 청주긴 한데 김천의 경기력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주의 패, 핸디, 무, 오버 예상을 하는데 청주도 확실히 역습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골차 이상으로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와 이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요. 안산은 전력 누수가 컸는데 예상 외로 경기력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성남 상대로 잘 버텼죠. 이 세트피스 수비가 미흡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센터백들이 상대의 주요 마커들을 제대로 견제를 못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실점이 나왔죠. 가브리엘은 적응 시간을 거치면 확실히 제 몫을 해줄 그런 수준급의 포워드 영입 잘한 것 같아요. 이 제주에서 영입한 김범수 선수는 돌파와 개인기는 돋보이긴 했는데 이 팀 플레이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수비력이 좀 미흡했던 안산입니다. 충남 아산은 익숙한 포백 체제로 경기력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아르테를 기점으로 한 공격 전개도 굉장히 매서웠죠. 두아르테는 확실히 2부에서는 먹어주는 선수입니다. 오히려 후반 들어서 상대의 김천을 압박하는 강한 압박 전술을 펼치면서 김천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후반 막판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죠. 굉장히 돋보였던 아산의 특정 시간에 걸어냈던 이 압박 전술이었죠. 이 안산 출신의 두아르테를 앞세울 이 아산의 공격력을 이 안산이 감당하기엔 또 벅찰 거예요. 두아르테 선수가 또 킥이 좋잖아요. 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고전할 안산이죠. 그래서 이 경기 안산의 패, 핸디 무,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김포입니다. 김포와 천안의 경기인데 김포는 이번 라운드가 첫 경기입니다. 1라운드 휴식팀이었죠. 지난 시즌 많이 뛰는 축구로 10승을 거뒀던 나름 선전을 했던 김포였죠. 이번에 외국인 공격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 공격력 증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근데 65실점 하면서 이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던 이 지난 시즌의 수비력 이걸 개선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전력이죠. 공격진 영입했지만 이 수비 보강이 어느 정도 됐을지가 김포의 관건인 상황입니다.
천안은 예상 외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선수들 나이가 어린 팀이라는 한계점을 보여줬죠. 경기 초반에 특히 크게 흔들리면서 연달아 실점을 했어요. 이 최전방에 못다 이 190이 넘는 장신 골게터 이 선수는 확실히 2부 리그에서는 먹히는 그런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 측면 수비로 나오는 김주현 선수는 그래도 2부 리그에서 많이 경기를 뛰어본 만큼 측면에서 노련미와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못다는 확실했는데 흔들렸던 이 중앙 수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외국인 공격수를 보강을 한 김포, 이 못다를 앞세운 천안이지만 뒷문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천안. 결국엔 이 경기는 경험치가 그래도 있는 김포의 승, 핸디, 무, 오버 많은 골이 나올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오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이 전남 드래곤즈와 경남 FC의 경기인데요. 이 경남이 제가 지난 경기 분석 때 경남 부천 분석을 할 때 이 설계현 감독이 이 부천한테 못 이겼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못 이겼던 게 아니라 좀 감정이 안 좋은 게 있었죠. 또 트러블도 있었고 골키퍼 이슈를 했을 때 경기 연기 요청을 거절했던 것도 있었고 그 잘못된 그 데이터 제공해드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살펴보면은 수비력 개선을 위해서 이 3백, 말이 3백이지 거의 5백 형태로 내려서는 모습을 나왔는데 이 윙백들의 수비력이 좀 아쉬움이 드러나면서 측면을 많이 공략을 당했어요. 안양이 윙포더들이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남 측면을 공략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은 없었는데 이 주요 선수들을 마크하는데 미스하면서 뭐 골대 맞는 슈팅도 나오고 위험한 상황이 많았죠. 그래도 후반 이 플라나를 투입한 후에는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플라나가 있고 없고 이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컸던 전남의 개막전이었죠. 경남은 이 4-3-3으로 나왔었는데 1라운드에서 부천 상대로 거의 시즌 베스트에 가까운 라인업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준재 선수가 대표 차출이 됐긴 한데 그 자리에 우주성 선수가 있는 만큼 아니면 뭐 이준재 선수가 들어오면 우주성 선수가 센터백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이 대전에서 이제 영입해온 이 원기종 선수 지난 시즌 임대로 왔었는데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활동량도 많고 뭐 투지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전방 압박도 많이 펼쳐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대 운영이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원기종, 카스트로 이런 선수들 앞세운 역습은 굉장히 날카로웠죠. 그리고 물론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는데 이 측면 수비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가 꽤 많았던 경남이었죠. 전력 누수 대비해서는 의외에 괜찮은 준수한 경기라고 보여줬던 경남입니다. 이 속도 싸움에 약했던 이 전남 수비인데 이 경남의 빠른 속공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남의 패, 핸디를 전남이 정배이기 때문에 이 전남이 경남에 이제 핸디를 받게 돼도 이 핸디 패,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 그리고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요. 안양은 전남과의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이 수비 미드필드 라인이 건재했던 만큼 역시나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골 운이 안 따라서 골대만 한 3차례 맞췄죠. 안용우와 조성준 이 두 선수도 팀에 잘 적응을 하면서 측면 공격수들의 이탈 여부를 우려를 없애줬습니다. 조나탄은 개막에 맞춰서 컨디션을 잘 정상치에 가깝게 끌어올려서 조나탄의 폼도 아주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 골키퍼의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박성수 선수가 K리그 데뷔전을 무실점 클린시트로 잘 치러냈죠. 지난 시즌 경기력을 유지한 안양이긴 한데 변수는 U22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 2명을 윙포드로 출전을 시켰다 교체를 했죠. 이랜드는 박충균식 4-4-2 전체적으로 점유하는 축구를 구사했는데 이 압박 축구를 펼치다가 역습에 굉장히 고전을 하며 이 청주에게 3골이나 내주며 무너지는 이변의 희생양이 됐죠. 그래도 후반 이 브루노 선수를 교체 투입한 후에는 분위기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아가는 경기를 했죠. 이 최전방 호나는 확실히 높이에서는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공격수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역습 수비, 이 속공 수비 대처가 과연 가능할지가 좀 미지수죠. 안양은 수준급 경기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한 서울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경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기 안양의 승, 핸디 받아도 안양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이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아요. 이랜드 수비가 그만큼 허술했습니다. 이 경기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6경기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가장 최종 픽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과 성남의 경기는 부천의 승, 이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요. 다음 이 청주와 김천은 이 경기도 오버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안산과 아산의 경기, 이 경기도 안산의 패, 이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요. 다음 김포와 천안 경기, 이 김포와 천안 경기는 오버, 이 경기는 굉장히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아요.
안양과 이랜드의 경기는 이 안양의 승 이거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 전남과 경남의 경기 이 경기 한 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언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K리그2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